여기 딸의 억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는 이탈리아인 모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상황에 이탈리아인 엄마는 이딴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냐며 공항 직원에게 화를 내고 마는데요. 최근 많은 외국인들에게 선진국에 영감을 주는 나라 1위로 뽑힌 나라가 바로 한국일 텐데 그들은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인 앨리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 딸 아이인 피치는 자꾸만 한국으로 단기 이민이나 전학이라도 가면 안 되겠냐면서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피치를 붙잡고 대체 왜 한국으로 가고 싶은지 이유를 물어보았고 피치는 뜻밖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탈리아의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치는 최근 학교를 갈 때마다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학교에서 발생한다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어나갔고 심지어는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돈을 뜯어가려는 이탈리아인 조직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피치의 학교 가보지 않았던 저는 피치가 직접 찍은 교문 사진들을 보며 이탈리아의 심각한 치안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고 결국 약 한 달 뒤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한국의 문화에 익숙했던 동네 친구 제이크의 도움을 받아 1차적으로 피치와 함께 한국에서의 단기살이를 해보기로 했고 피치 또한 드디어 한국을 가게 되었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제이크의 가이드를 받아 한국에 처음 도착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이탈리아가 제일 안전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의 인천공항은 저의 인생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한 나라일 줄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의 공항에는 자동으로 공항을 청소하는 로봇들이 수십 대가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공항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길 안내 서비스였습니다. 어째서인지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듯 바닥에 있는 디지털 길 안내 전광판이 1분 간격으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자동으로 바뀌며 길을 안내해줬고 저와 피치는 이러한 한국 공항의 친절한 디지털 인프라에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공항이 넓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길 안내 서비스가 없어서 무조건 주위 사람들이나 직원을 붙잡고 불편하게 길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통로 곳곳에는 바닥의 언어를 자신의 나라 언어로 바꿀 수 있는 키오스크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저희를 안내해주기로 한 동네 친구 제이크는 이게 바로 한국이 지금 최고 선진국인 이유라면서 자신이 한국인인 것처럼 뿌듯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의 이탈리아처럼 그 어떠한 범죄 조직들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을 차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뜯어가는 범죄 조직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범죄 조직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공항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공항 노숙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한국에 익숙했던 제이크에게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냐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냈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던 피치는 자신이 왜 한국으로 오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냐면서 한국에서 쭉 살면 안 되겠냐는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저 또한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것이었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30분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진국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어디를 가나 편하게 관광을 하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닥의 디지털 전광판 시스템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기술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작은 비명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저의 팔을 확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낡은 옷을 입은 한 한국인이 저의 여권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어서 달아나고 있었고 저는 역시나 한국도 이탈리아처럼 치안이 좋지 않구나.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에 일단 피츠를 먼저 챙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치에게는 큰 피해가 없었고 저는 이탈리아에서처럼 숱하게 발생하는 소매치기 범죄라는 생각에 한국도 그저 그런 나라였다는 생각으로 허무하게 도망치는 한국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항 안내방송으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인데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한국인 경찰관 분들이 도망치고 있던 한국인을 잡아 이미 저에게 끌고 오고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는 주위 한국인 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며 손수건이나 물을 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매치기라는 범죄가 평범한 일상에 가까운 것은 물론 경찰들조차도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한국은 이러한 느려 터진 이탈리아와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인 경찰관분들은 공항에 숨어 계셨던 것인지 곧바로 저희 가방을 들고 도망치던 범인을 잡아 저에게 다시 가방과 휴대폰을 돌려주셨고 너무나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괜찮냐는 말까지 걸어주시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한국인 경찰관분의 설명에 저는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범인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중국인이었고 한국인 경찰 간부는 범인의 주머니에서 중국어로 설정되어 있는 휴대폰과 메모장들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일리는 역시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면서 범인을 강하게 노려보았고 저는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심지어 주위에 있던 한국인 분들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괜찮냐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사건 발생 5분 만에 저는 모든 소지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저와 함께 있던 제이크는 만약 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였다면 이러한 도움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이라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범인이 저의 휴대폰을 체포 도중 떨어뜨려 완전히 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타국이었기에 휴대폰을 개통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이크는 뜬금없이 한국에서는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를 끌고 가는 제이크에게 여기는 공항인데 대체 뭘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서 짜증 섞인 말을 건넸고 저는 약 5분 뒤 저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는 휴대폰을 단기 개통할 수 있는 디지털 대리점이 있었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개통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에는 딸인 피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만 해도 무려 2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저는 단 10분 만에 관광객 전용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가능하냐며 깜짝 놀라고 말았고 제이크는 역시나 뿌듯한 표정만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여권과 운전면허증 같은 문서가 있으면 휴대폰의 개통부터 사용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고 제이크는 한국에서는 최근 무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시스템도 생기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단순히 치안이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이탈리아의 생활 인프라 기술력까지 압도해버린 듯 한국인들의 삶은 무인과 디지털로 그 어떠한 불편함이나 기다림이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피치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한국을 선택했었는데 직접 경험한 한국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이탈리아와 심하게 차이가 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으로 아예 장기적인 이민을 와야겠다는 결심까지 서게 되더군요. 간편한 원스톱 개통을 하니
휴대폰은 곧바로 가동되었고 심지어 한국인 직원분은 저의 휴대폰에 있던 정보까지 그대로 새로운 휴대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받으려면 무려 3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릴 텐데 한국에서는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와 피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왜 살아왔을까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심지어 휴대폰을 켜보니 공항에서마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기겁할 정도였고 제이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저와 피치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서울의 도심으로 일단 가서 한식을 먹어보자던 제이크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금방 간다며 저와 피치를 안내해줬고 실제로 처음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은 이탈리아의 덥고 습한 지하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의 요금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저렴했기에 저는 한국이 혹시 이렇게나 돈이 많은 나라였냐면서 한국의 저렴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믿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국인들도 전부 부자처럼 보였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나 안전한 나라에서 피치의 학교를 다니게 한다면 저와 피치의 인생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길거리를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 되는 이유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지하철 밖으로 나와 길거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거리마다 노숙자들이 있어서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탈리아의 더러운 길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가게 입구가 자동문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게들을 털어가는 범죄들도 꽤나 심해서 이제는 아예 번화가의 거리에는 자물쇠나 쇠막대기로 가게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길거리들은 전부 다 깔끔한 자동문을 설치해서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탈리아였다면 자동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게의 유리들은 전부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내부의 물품을 도난당했을 텐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듯 그저 길거리 자체가 너무나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피치와 함께 제이크의 뒤를 따라 길을 걷던 저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마치 하나의 집처럼 보이던 그곳은 특이하게도 내부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저는 제이크에게 저게 대체 뭐 하는 곳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며 호들갑들 떨었습니다. 제이크는 저에게 저곳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이라며 내부에서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리며 TV는 물론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충전기까지 설치되어 있다면서 믿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고 저는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뛰어갔는데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내부에 들어간 저는 몰려오는 히터의 따뜻함에 깜짝 놀라고 말았고 내부에 있던 수많은 무선과 유선 충전기들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에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추운 외부와 달리 버스 정류장 내부는 너무나 따뜻했고 심지어 내부에서는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외국어로 안내되고 있는 시스템은 한국인들은 얼마나 똑똑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심지어 제이크는 이곳에서 노트북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보여주었고 놀랍게도 이미 그곳에는 수십 개의 휴대폰들이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탈리아였으면 이미 이곳에 있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전부 훔쳐서 달아나는 것이 일상이었을 텐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하게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아예 치안에 대한 상식 자체가 다른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고 말았죠. 짧은 버스 정거장 구경을 마친 후 제이크는 자신이 잘 아는 밥집이 있다면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저 또한 너무나 배가 고팠기에 피치와 함께 제이크의 뒤를 따랐습니다. 약 10분 정도 걷던 제이크는 도착했다면서 상당한 품격이 느껴지는 나무집으로 들어갔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에게 한국에서는
이것을 한옥이라고 부른다면서 식당 내부를 구경시켜주더군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이 전부인 이탈리아와 달리 한옥은 보기만 해도 아름다움과 나무의 향이 느껴지는 건물이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내부에서 한식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처음 먹어본 불고기와 잡채는 이탈리아인인 저의 입맛에도 너무나 잘 맞았고, 심지어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나 맛있어서 2번이나 리필을 해서 먹었는데요. 사실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먹는 문제였는데, 피치 또한 오히려 느끼하고 차가운 이탈리아의 음식보다 한국의 음식을 먹으니 속도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면서 불고기를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식사를 마친 후 제이크는 자신이 밥을 사겠다고 했고, 저는 피치를 챙겨 먼저 가게 외부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살면서 처음 보는 굉장히 신기한 자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자판기보다 훨씬 크기가 작았던 그것은 대체 뭐지라는 생각에 한참 동안 살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한 한국인 분이 버튼을 누르더니 곧이어 커피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말로만 듣던 한국의 자판기 커피였고, 인생 처음 자판기 커피를 마셔본 저는 이렇게나 저렴하면서도 빨리 나오는 커피가 굉장히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조건 소지품의 도난 위험을 안고 카페를 가야만 커피를 마실 수 있었는데, 한국의 자판기 커피는 고작 몇백 원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었고, 더군다나 맛은 제가 먹어본 커피 중 최고로 맛있었는데요. 짧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까지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이런 나라를 그동안 왜 알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난방 방식인 히터는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천식을 앓고 있는 피치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한국의 온돌은 건조함이 전혀 없었고 바닥부터 따뜻해져서 피치 또한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편하다면서 행복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피치의 고집 때문에 한국에 처음 왔었던 저는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욱 살기 좋은 나라였고, 이에 더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는 이탈리아인인 저의 시각에서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후 제이크의 안내로 한국에서 약 3주 동안 지낼 수 있었던 저는 지금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 바로 다음 달에 있을 한국으로의 장기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고 피치와 함께 사는 저에게 안전한 나라인 한국은 천국 그 자체였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의 이민을 확정짓기 위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드라마를 선전물로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영국의 평범한 가족이 한국에 방문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동양인과 관련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의 애청자였던 이 가족은 한국의 드라마도 단지 선전물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걱정과 우려를 아는 채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들의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집은 매일같이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지는 집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오빠까지 내 가족이 사는 평범하고 화복한 집인데요. 저 때문에 시작된 K-팝 열풍은 저희 가족까지 감염시키기에 이르렀어요. 한국 음악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까지 시청하게 되는 결말까지 다다랐죠. 인기 있는 영국 드라마는 그 인기를 이용해서 돈을 끝까지 뽑아먹으려고 시즌 2, 시즌 3로 시작해서 시즌 2를 넘기는 경우가 많고, 원래 계획에 없던 대본이라 상당히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심으로 봐주는 그런 거죠. 결말을 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영국 드라마보다 결말이 빨리 나고 새로운 드라마가 또 나오고 또 결말을 머지않아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에 저희 가족은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빠와 아빠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이 정말 실제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도 드라마가 보여주는 세상과 실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다른 편이니까요. 한국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겠냐며 소소한 농담거리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저도 한국의 광팬이기는 하지만 정말 한국이 드라마와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깔끔한 곳이고 범죄의 걱정 따위는 안 하는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이 혼자 속상해서 밤길을 걷지를 않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자유롭게 다니지를 않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는 했거든요. 저희 가족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 때 한국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기도 하고 먼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었기도 했고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일이 터집니다.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었는데 유난히 아이들이 시끄럽게 보태고 식당을 마구 뛰어다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은 동양인 가족이었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식사에만 집중할 뿐 남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고 그 동양인 젊은 부부는 영어로 아버지와 말싸움을 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굉장히 무례한 말도 잘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이어갔어요. 오빠는 분노에 차서 그 동양인에게 손 좀 봐줘야겠다며 일어나려고 했고 아버지는 저런 아나무인의 사람들은 건드는 게 손해라며 오히려 오빠를 말렸죠. 한마디 해주려다가 욕을 몇 배로 되돌려 맞은 아버지는 한때 얻어맞은 기분이셨고 오빠는 씩씩대며 식사 자리를 망쳤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나와서 그 동양인들에게 나가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식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 동양인들 때문에 불편해서 그날의 저녁 식사를 망쳤을 것이 분명해요. 아나무인의 끝판왕이던 그 사람들은 저희 가족에게 동양인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저희는 백인들이 대부분의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고 동양인을 마주칠 기회는 많지 않아요. 편견이 생기기에 너무나 충분한 경험이었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영어를 썼기 때문에 어디 출신인지는 몰랐지만 한국의 광팬인 저희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까지 끝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국에 막상 갔는데 저렇게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많으면 여행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죠. 걱정을 아는 채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아나무인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부딪히지 말고 피하자는 말들을 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행기 도착 시간이 해질녘이었고 저희 가족은 서울의 숙소로 찾아 들어갈 때는 어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지어 카니발 축제를 열었을 때처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의 밤거리를 실제로 마주하니 너무나 신기했고 여자 혼자 당당하게 밤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조금 어두운 곳에서도 그녀들은 거침이 없었고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겁먹었던 아나무인의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자는 생각은 싹 잊어버렸고 한국의 화려한 밤거리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한 여행을 처음 계획했었을 때 설레었던 것처럼 똑같이 기대감에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부모님은 방에서 쉬시고 저와 오빠는 밖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밤거리를 신나게 걷다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 한 구석에 쓰레기가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반면에 길거리는 쓰레기 없이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길을 걸으며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결국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참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두고 길 모퉁이의 한 구석을 쓰레기통으로 삼는 듯 했죠.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오빠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쓰레기는 대체 누가 치우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궁금해했지만 한국에 처음 온 날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밤거리 산책이 끝나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되어서 오히려 잠을 설치고 한국 시간으로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조용히 숨죽여 있기는 답답해서 다시 주변을 둘러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으로 향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 쓰레기 더미는 싹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빨리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며 쓰레기의 행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길거리는 깨끗하고 그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들은 싹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렇게 길거리를 더 산책하고 있는데 형광색 조끼를 입은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부근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나와서 그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는 듯 했죠. 영국의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주기적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잘 두어야 가져가지 저런 식으로 막 버려둔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아요. 버려진 쓰레기를 매일같이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마을의 길거리를 정비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영국의 골목골목은 매우 지저분한 편이에요. 쓰레기들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지죠. 하지만 한국은 누군가 쓰레기를 치우고 길거리 미관을 정비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깨끗한 길거리가 유지될 리 없잖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아둔 쓰레기로 가득 찰 것이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 쓰레기를 모두 치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영국 같으면 아주 난장판의 쓰레기에서 물도 흘러나오고 주변에만 가봐도 악취가 진동했을 텐데 여기 한국에서는 먹고 남은 플라스틱 컵도 그냥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세워뒀고요.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작은 질서나 규칙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매우 좁아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를 침범하지도 않았고요. 뭔가 쓰레기가 버려진 구역이지만 깔끔했다고 할까요? 인상적인 경험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을 여행하며 늘 깨끗한 길을 마주할 수 있었고 길에 노숙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버려놓은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길에서 대마초 냄새가 풍겨오지도 않았고요. 첫날부터 한국의 길거리에 대한 인상을 깊게 받아서 저희는 여행과 동시에 한국의 길거리가 드라마에서처럼 잘 정돈되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놀란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며 서울을 돌아다녔는데 과거 저희 가족이 대도시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도시의 지하철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껄렁하게 다니는 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그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되는 분위기죠. 게다가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여름철에 머무르고 지하철에 들어갔다가 고약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느라 바로 뛰쳐나온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하철만의 기름 냄새랄까 그런 게 있는데 영국의 지하철에서 풍기는 오물 냄새보다 5000배 더 편하고 한국의 지하철은 어찌나 쾌적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버지와 오빠는 지하철에 화장실에 노숙자가 없다며 게다가 쓰고 버린 주사기도 없다며 아주 신기했습니다. 저 또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봤는데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었죠. 게다가 화장실에서는 좋은 냄새까지 나는데 이게 과연 화장실에서 날 수 있는 냄새인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저분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가 풍겼으며 심지어 그게 화장실이어도 방향제 설치를 통해서 쾌적한 냄새가 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한국에 어디를 가봐도 음침하고 음산하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오기 전 두려움을 안기게 했던 아나무인 동양인 가족들의 존재를 잊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죠. 그리고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식사를 하는 가족 단위 손님들은 어딜 가나 존재했고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국 사람들도 아이들이 뭘 하든지 방치해놓고 자기들 식사하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저희가 다녔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정갈한 식당, 정갈한 카페 에티켓 있는 손님들만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의 드라마에서 과장하며 보여준 장면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촬영팀이 촬영 장소를 미리 점령해서 깨끗하게 세팅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저희 가족은 서울을 구경하다가 실제로 한국의 드라마 촬영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큰 장비들이 하나씩 나타나더니 드라마를 촬영하는 현장이었죠. 저희는 많은 한국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 장면을 구경했어요.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 배우들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떠야 했지만 스태프들이 미리 나와서 주변을 정돈한다던가 없던 것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인위적인 설정이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했죠. 저는 영국에서도 드라마 촬영하는 현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소품으로 어찌나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세팅하던지 모든 것이 다 인위적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드라마는 다 거짓말이구나 싶었는데 한국의 드라마는 한국의 길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니다. 실제 한국 거리를 보면서 화면 속으로 이미 한국 여행을 했던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의 많은 곳을 둘러봤고 추억 속에는 깔끔한 한국의 모습만 남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돌아오고 한참 뒤 정말 우연하게 영국의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예전에 아버지와 말다툼했던 동양인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던지 말던지 방치해둔 채 본인들의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더군요. 아버지는 그들을 보시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인들은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됐고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고 역시나 그 푸드코트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순전히 즐기지 못했다는 것에 아쉽다는 감정을 말하며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다녀온 뒤 아나무인의 동양인을 만나면 일단 한국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버렸네요. 그만큼 한국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을 다녀와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라고? 한국에 가자고. 대신 갔다가 후회한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안녕하세요. 캐나다 출신 머큐리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아마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편이었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면 모델이나 배우 쪽 캐스팅 제의를 받는 일 또한 참 많았죠. 이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모델이란 직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어린 나이에 모델계에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 역시도 가졌었고요.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꿈은 꼭 우리는 배신한다는 말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오디션 탈락과 캐스팅 실패로 20대 중반이 된 저는 가장 싫어하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더군요. 아무리 큰 꿈과 야망이 있다고 한들 가지고 있는 외모와 피지컬이 가장 중요한 모델 세계에서 그런 마음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10대 후반에 시작했던 일이 20대 중반에 갈 때까지 풀리지 않자 부모님께서도 조심스럽게 다른 쪽 일을 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수많은 동료들을 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모델 일을 포기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모델 캐스팅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 역시도 첫마음처럼 녹록지가 않았어요. 일단 주 업무가 새로운 모델들을 캐스팅하는 일이다 보니 캐나다 이외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이 참 많았는데요. 에이전시가 원하는 모델을 찾는 것이 참 힘들 뿐더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여러 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일로 인해 고민을 하던 찰나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델 준비를 하던 친구에게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친구의 도움으로 면접은 빠르게 끝났지만 백화점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는 남성 전용 명품관 매장에 취업을 하게 됐지. 뭐예요? 친구가 말하길 아무래도 백화점 직원은 고객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뽑힌 것 같다고 대답을 해주었죠. 이유가 어찌되었건 빠르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 감사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던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제가 일하게 된 에비뉴 백화점은 밴쿠버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게다가 오랜 기간 명품 백화점으로 명성을 날리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을 했기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역시도 많이 방문하기도 했고요. 처음 백화점에서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긴장을 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게 다가왔네요. 일단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예의 있는 태도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응대하기가 너무 수월했거든요. 모델 일을 찾아 헤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만족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을 꼽아보자면 밴쿠버 한가운데에 위치한 데다가 백화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보니 백화점 근처에는 수많은 소매치기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주변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매일같이 백화점을 드나든다는 이유만으로도 좀도둑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고요. 하지만 세계 어딜 가더라도 좀도둑이 없는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네요. 더군다나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소중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책임 매니저라는 직함까지 얻었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이 불행이란 놈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툭 튀어나와 사람을 놀라게 하더군요. 불행의 시작은 백화점 행사에 쓰일 물품을 나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다급하게 움직이던 중 20kg 넘는 물품을 발등에 떨어뜨린 것이었죠.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쯤이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후 발톱의 상태는 썩 좋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비스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서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발 쪽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건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퇴근을 하면 찜질을 하고 염증에 좋다는 약도 바르긴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발 통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네요. 급기야 발 주변이 퉁퉁 부어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손발톱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샵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전문샵을 찾아왔으니 바로 괜찮아지겠구나 했는데요. 글쎄 샵에서는 고개를 흔들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를 하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관리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서요. 재발 상태를 본 의사는 혀를 차며 바로 수술을 해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어요. 고작 발 주변이 아픈 걸로 수술까지 할 거라고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술 날짜에 맞춰 백화점에 휴가를 내게 되었죠. 그런데 참기가 막히게도 문제성 발톱을 제거하는 큰 수술까지 했지만 재발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비싼 수술비와 병원비를 지불했으니 수술 경과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수술 부위를 소독해주는 것이 전부였네요. 담당 의사에게 다른 처방전이나 치료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자. 의사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진통제 처방 정도밖에 없다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목돈을 들이면서까지 한 수술이었는데 병원 측의 대응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정도였어요. 병원비가 비싼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와 별개로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주지 않은 병원 측의 태도는 너무 불쾌했으니까요. 제일 큰 문제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장시간 서서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사팀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고요. 그러자 참 감사하게도 인사팀 쪽에서는 저를 신입생 교육 파트로 업무를 변경해 주더군요.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과 매장 쪽에서 꾸준히 근속한 것 때문이었죠. 남들 앞에 서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에 떨리기도 했지만 막상 강의를 해보니 강사의 일은 제 적성에 참 잘 맞았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매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해갈 때쯤 백화점 측에서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네요. 한 달짜리 유급 휴가를 준 것이었죠. 저희 백화점은 7년 근속을 할 경우 복지 차원에서 긴 유급 휴가를 주었거든요. 좀처럼 없는 기회였기에 저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어요. 유럽 쪽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뜻밖에도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마침 아내는 네일 아트를 공부하는 중이었기에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용 쪽으로는 한국만큼 뛰어난 나라는 없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서울의 경복궁이나 광화문을 떠올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경복궁이나 광화문에는 온통 저희와 같은 외국인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송도 쪽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해왔죠. 얼마 전 송도 여행을 다녀온 아내의 친구가 추천을 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아내가 원했기에 송도 여행을 결정하긴 했지만 살짝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송도가 좋다고 해도 서울은 한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번화가일 텐데 섣부르게 결정을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회됐던 마음은 말끔하게 없어졌네요. 일단 송도는 인천공항과 가깝다 보니 교통이 편리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성도는 밴쿠버의 좋은 점을 모두 모아놓은 도시 같았죠. 밴쿠버가 고급진 아름다움이 있는 도시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밴쿠버에서 거주를 하거나 유학을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밴쿠버 곳곳에는 오래돼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 것은 물론 위생적으로도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편이었어요. 더군다나 길거리나 지하철에는 노숙자들이 있었기에 눈살을 찌푸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렇다 보니 아름다울 뿐 아니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송도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였네요. 게다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에비뉴 백화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놀란 것은 백화점 직원들이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일하고 있는 에비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모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거든요. 고객님들의 옷차림이라든가 백화점의 VIP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더불어 송도의 백화점은 시설 역시도 무척 훌륭한 편이었어요. 층별로 취급하는 물품을 분류해 놓아서 쇼핑하기 편하더군요. 지하에 위치한 식품관을 보았을 때는 무척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한 군데에서 그것도 보장된 맛으로 즐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 역시도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입장으로서 한국의 이런 백화점 서비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며 왜 한국이 여러 나라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몸소 깨닫게 되기도 했죠. 송도는 워낙 백화점 시설부터 주변 환경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었기에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었지만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이용한 시설은 특히나 더 마음에 들더군요. 문보트는 늦은 저녁에 달빛을 보며 조그만 보트를 타는 거랍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 친구의 권유로 날이 어두워질 무렵 문보트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캄캄한 밤과 건물에 화려한 불빛이 대비되어 야경이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더라고요. 밴쿠버 파크였다면 주변을 서성이는 노숙자들로 인해 제대로 야경을 즐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송도의 센트럴파크는 관리인들이 주변을 통제했기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송도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었네요. 온전히 야경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먼저 일어난 아내는 저를 깨우며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행 일정이 촉박하다든가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다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3주가 넘는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호텔에 남아 있겠다고 대답을 했죠. 어젯밤 너무 무리에 걸어다닌 탓에 다리는 물론 발까지 욱신거렸거든요. 그러자 아내는 오늘 가는 곳은 저 때문에 가는 거라며 빨리 일어나라 재촉을 해오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가 가자는 곳은 문제성 손발톱을 관리해주는 전용 샵이었어요. 아내가 꼭 가야 한다고 재촉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가긴 했지만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았네요. 밴쿠버에 있을 때만 해도 제일 유명하다는 샵을 찾아갔는데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그곳에는 따로 통역가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 때문에 저는 현재 발 상태와 불편함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죠. 한동안 발 상태를 살핀 샵 매니저는 지금 제 발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시술이 들어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아직 시술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그런 친절한 모습 하나하나가 참 감사했네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시술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워낙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었기에 곧바로 시술에 들어가도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샵 매니저는 시술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놀라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시술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지 같은 걸 말이에요. 처음 샵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죠. 의사도 제대로 고치지 못한 것을 샵 매니저가 고칠 수 있을까란 의구심마저 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샵 매니저는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평소 저만 생각하던 통증이나 발톱의 문제점 같은 것들도 콕 집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샵 매니저가 말하길 제 발톱이 계속 치료가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치료 방법과 관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조치 없이 발톱을 뽑게 되면서 발 전체에 번식했다면서요. 치료를 잘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샵 매니저는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네요. 다시 밴쿠버로 돌아가게 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해서였죠. 이후로도 송도에 머무는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샵을 찾아갔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한 번씩 방문을 할수록 발톱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지더군요. 결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덕분에 밴쿠버에 돌아와서는 그 전에 느꼈던 불편함을 완전히 잊고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었고요. 한 달간의 송도 여행은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무척이나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만큼 깔끔한 데다가 감각적으로 네일 아트를 하는 곳은 밴쿠버에서 본 적이 없다면서요. 아직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죠. 한국은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아름다움과 편리성까지도 추구한다는 사실을요.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이 성형이나 뷰티 쪽으로만 집착을 한다며 비꼬기도 하지만 그런 외국인들일수록 꼭 한국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 여행을 간다면 알게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심과 섬세함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